지난주에 열린 아덱스 항공 우주방산 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게 한국형 전투기 KF-21이었죠.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가 대중에게 그 모습을 처음 공개한 건데요. 하늘에서 KF-21이 비행이 관심을 끌었다면 지상에서는 KF-21에 장착할 무장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었죠. LIG 넥스원 전시장의 정중앙에 실물 크기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영어로는 KALCM의 목업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이가 거의 5m에 달할 정도로 크기가 꽤 컸는데요. 500km 이상 비행해서 강화 콘크리트 6m를 관통한다고 하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 2019년부터 21년까지 국가연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고요. 작년 12월부터 국가연주관으로 체계 개발을 시작해서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계 개발 비용만 1,900억 원에 달하고 체계 종합 시제업체가 LIG 넥스원, 미사일 엔진의 시제업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줄여서 장공지, 일명 철룡이라고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장공지는 전력화 시기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장공지를 2028년까지 개발한다는데 장공지를 장착하는 KF-21은 잘하면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거든요. 2026년에 초두기를 전력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전력화되는 그 시점에 지상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 체계와 무장인 미사일 간의 전력화 시기 언밸런스죠.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KF-21이 양산을 블록 1과 2로 구분하고 2028년까지 생산되는 블록 1 40대는 공대지 전투 능력을 빼고 공대공 전투 능력만 갖추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에서 타우로스를 쏠 수 있으니 작전상에 큰 문제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KF-21이 경쟁력이 당분간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대목이죠. 그런데 아덱스 개최일인 지난 10월 17일에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LIG 넥스원과 독일의 타우로스사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로스의 차세대 버전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타우로스 미사일보다 크기와 중량은 줄이고 사거리와 관통력은 동등 이상으로 개발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중량과 크기가 커서 FA-50 경공격기에는 장착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FA-50에도 장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물론 KF-21에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3년 안에 개발을 끝낼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에 FA-50이 수출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추가적인 미사일 수출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수출에서도 FA-50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FA-50의 공격 작전 반경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KF-21 역시 장거리 공대지 공격력이 추가되면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기사를 찾아보면 타우로스사의 이 같은 제안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의 탐색 개발은 국가연주관 연구개발로 진행됐었는데 2020년에 방사청에서 이 사업의 체계 개발은 업체주관 연구개발로 바꾸거든요. 정부 출연기관인 국가연은 전략무기와 비닉무기, 핵심 기술에만 집중하고 웬만한 무기는 업체주관으로 한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때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 경월의 성능 개량, 130mm 유도로켓2,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이렇게 4개가 국가연주관에서 업체주관으로 바뀝니다.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는 한화, 나머지 유도로켓, 경월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LIG 넥스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사업 형태가 업체주관으로 바뀌니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국내에 제대로 된 시험시설도 없고 아직 대관 업무가 성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사전에 미리 인력이나 설비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연이 했던 사업을 업체주관으로 바꿔버리니까 대략 난감한 거죠.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우로스사가 타우로스 미사일이 한국형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죠. 그것도 면허 생산 방식이 아니라 공동개발 형식을 취하면서 지분을 나눠 갖고 한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고요. 이때 타우로스사와 LIG 넥스원 간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경쟁사인 하나의 경우에는
업체 주간 연구 개발을 대비해서 터키 로켓산사의 쏨 미사일이 기술 도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카이다가 사업 형태를 다시 국가연 주관으로 돌려놓습니다. 아직 업체 주관으로 개발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죠. 연구개발 추진 방법이 국가연 주관에서 업체 주관으로, 업체 주관에서 다시 국가연 주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튼 다시 국가연 주관으로 바뀌자 더 이상 해외 기술 도입이나 공동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LIG는 체계 종합, 하나는 엔진 개발의 시제업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형태가 국가연 주관이냐 업체 주관이냐에 따라 업체별 희비가 엇갈린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일단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일 큰 조직은 미사일연구원입니다. 미사일에는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방산업체의 기술이 국가연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은 대부분 국가연이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날아가는 미사일 실험을 국가연이 아니면 할 것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국가연이 주관하는 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에서 체계종합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LIG 넥스원이 수행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2010년까지 미사일 분야 전문화 계열화 업체라서 그랬고, 전문화 계열화가 풀린 이후에도 미사일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과 입지 때문에 국가연과 호흡이 아주 척척이죠. 그래서 국가연 주관 연구개발로 진행되면 LIG 넥스원이 100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체 주관으로 바뀌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가연 주관일 때는 하위 구성품 관리를 국가연이 다 했고 LIG 넥스원은 그것을 가져다가 체계 종합만 하면 되는데, 업체 주관이 되면 하위 구성품 개발업체를 일일이 섭외하고 관리까지 해야 하죠. 탄두, 추진제, 구동장치, 유도조정, 항법 등을 말이죠. 특히 국내 추진기관 분야는 하나가 독점하고 있는데 하나가 경쟁사가 되면 추진제는 해외 업체를 섭외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으로 미사일 분야에서 LIG 넥스원이 떨어진 사업이 바로 차기다 현장입니다. 이게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입찰 공고가 되었고, 전문화 계열화 폐지 이후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던 한화가 처음으로 미사일 부분의 체계 종합을 따내게 된 겁니다. 즉, 업체 주관 연구개발이 되면 LIG 넥스원은 불리하고 하나에게는 경쟁해 볼 만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체계 개발이 업체 주관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에게는 차기다 현장 이후의 또 한 번의 낙찰 기회였고, 그래서 터키 로켓산사와 기술 협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국가연 주관으로 원위치가 됐고, 그래서 한쪽은 안도의 한숨을, 다른 한쪽은 아쉬움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LIG 넥스원과 타우러스사가 공동 개발로 타우러스 개량형을 만들어 FA50에도 달고 KF21에도 달아서 수출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함을 못 느끼시나요? 지금 1,900억 원을 투자해서 28년까지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만드는데 비슷한 성능의 미사일을 만든다? 게다가 기간은 더 빨라서 3, 4년 안에 말이죠. 비록 지금이야 FA50 경유 공격기에 달고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전까지 KF21 수출용에 달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28년에 한국형 장공지 미사일이 딱 개발됐는데 이미 동등 성능의 타우러스 개량형 미사일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FA50과 KF21에 다 운용이 되고 있다? 그럼 그때 한국형 장공지는 도대체 왜 만든 거지 할 겁니다. 무려 1,900억 원이나 들여서 말이죠. 국산품의 주요 이점인 운용유지와 후속군수 지원을 위해서? 이건 답이 안 됩니다. FA50을 미국과 공동 개발해서 아무 제한 없이 사용하고 수출도 하는 것처럼 타우러스 개량형을 공동 개발로 만든다면 국산품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운용상 제한이 없죠. 일부에서 타우러스 개량형은 중거리고 한국형 장공지는 장거리라서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유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동등 성능의 타우러스 개량형을 중거리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한국형 장공지는 우리 공군용이고 타우러스 개량형은 수출용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아무리 봐도 한국형 장공지와 타우러스 개량형은 영역이 너무 겹칩니다. 아마 후속 개발되는 한국형 장공지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회자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아한 건 LIG 넥스원의 행보입니다. 이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 사업에 체계 종합 업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유사한 미사일을 해외 업체와 공동 개발한다? 아무리 LIG 넥슨에서 타우루스 개량형을 FA-50과 KF-21 수출용이라고 못을 받고 있지만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내수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 좋으면 쓰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중복 개발에 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도 없을 텐데 공동 개발하는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만약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발을 시도할 거라면 하루속히 한국형 장공지 미사일 체계 개발 사업과 교통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꼬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고민스러울 텐데요. 한국형 장공지 개발간 핵심 구성품 중의 하나인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이용해 한국형 전투기 엔진까지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진 겁니다. 한국형 장공지 개발이 멈추면 엔진 개발도 멈추는 거고 혹시나 개발을 끝까지 한다 해도 양산 물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그동안 국내 유일의 추진기관 업체로서 강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LIG 넥슨이 보란듯이 해외 공동 개발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을 국내에서 생산한다잖아요. 앞으로 사업 경쟁에 있어서 셈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얽히고 설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과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